2장, 12장 잠깐 보세요. 12장. 자, 손익계산서 우리가 1, 2, 3장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거 다시 써놨어요. 12장 487페이지. 487페이지를 보시면은 의의가 뜨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하고 쭉 적어놨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첫 시간에 들을 때하고 지금 읽어보시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손익 구분 보시면은 매출 총손익, 여금 손익, 기타 등등해서 쭉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손익계산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1번이 매출액, 2번이 매출 원가, 3번이 매출 총이익, 4번이 판매비와 관리비, 5번 그래서 영업 손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경상손익, 그 다음에 특별이익, 특별손실,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그래서 법인세를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그런 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하시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 가시면은 뭐 보고식이냐 계정식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시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테마가 나오는데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시면은, 자, 의 보시면은 결산 결과 기업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이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지 주인님한테 어떻게 된다? 허락 맡아야 된다. 주인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허락 맡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뭐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허락을 맡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다. 자, 복습을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자, 자본의 1번이 자본금이 나오고요. 2번이 자본 잉여금이 나오고요. 3번이 이익잉여금이 나오죠. 그래서 자본금 이미 살펴봤고요. 자본잉여금 살펴봤고요. 자, 이익잉여금은 아직 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어디로 가시느냐? 이익잉여금을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10장으로 좀 가주세요. 10장으로 가셔가지고 저쪽 402페이지 좀 보시면은 자, 이익잉여금의 분류 402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익잉여금이 첫 번째 등장하는 테마가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 자, 두 번째 등장하는 테마가 기타 법적 적립금. 세 번째 등장하는 테마가 임의적립금. 네 번째 테마가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제 등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402페이지 보시면은 이익준비금이다. 이익준비금. 자, 빨리 읽어보죠. 이익준비금이란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씩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상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게 이익준비금이다. 자, 현금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 자, 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사실 주주한테 당장 줘야 되는 게 뭐다? 배당을 줘야 돼. 배당을 주는데 배당을 줄 때 현찰로 준다 이게. 주는 방법이 현찰로 주는 방법이 있고 주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현찰로 줄 때, 즉 이익 남은 걸 자꾸 돈으로 외부로 줄 때는 그걸 다 돈으로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적어도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 돈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외부로 나가는 거에 어떻게 10분의 1 이상씩을 적립해 놓으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배당금을 1,000원을 준다 그러면 적어도 얼마? 100원을 따로 적립을 해놔라. 즉 저금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금을.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저금을 많이 해놔라. 그게 바로 이익준비금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쌓는다? 요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만 쌓아라. 더 이상은 안 쌓아도 된다. 자, 그게 이익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자, 이것을 적립하는 목적이 뭐냐? 적립하는 목적.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라. 왜? 상법에 의해서 강제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본전입, 아까 우리가 무상증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죠? 요렇게 자본전입 내지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때울 때
그때 이후에는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을 보죠. 기타 법정 적립금 보면은 자, 403페이지 보면은 굵은 글씨만 보세요.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또는 기업 합리화 적립금. 요거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상법 이외의 뭐 세법이라든지 사실 조세 특례 제한법은 세법이에요. 세법. 옛날엔 조세 감면 규제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법 내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과 이런 데서 어쨌든 상법 이외의 법에 의해서 무조건 적립해 하는 게 뭐다? 그걸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러고요. 걔는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를 좀 개선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그 다음에 기업 합리화 적립금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임의 적립금이에요. 임의 적립금은 적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의적립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회사 임의로 사내에 유보하는 거다. 왜 하느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배당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 배당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배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임의적립금에 적극적 적립금이 있고 소극적 적립금이 있다. 그랬는데, 자, 적극적 적립금은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적립하는 거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여 보시면 적립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소극적 적립금 그러시면 굵은 글씨만 보면 손실이나 비용 발생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본래의 목적에 달성하면 소멸되는 적립금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테마가 차기 2월 이익잉여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정의를 본 상태에서요. 자, 세 번째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변동 이렇게 이제 다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자, 404페이지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변동. 자, 처분이 뭐냐? 한번 보죠. 자,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목적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내에 유보하는 것으로 기업의 유보 및 배당 정책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나와 있어요. 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자. 이익잉여금을. 자, 그래서 405페이지 보시면 당기 순손익의 계산과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부터 다시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수익이 100원이었다, 비용이 80원이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익을 차변으로 보내고 비용을 대변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손익이 차이가 20원이 났었죠. 그래서 이 이익이 일단은 어떻게 갔어요? 대변에 일단은 당기 순이익이 20원 발생했고 얘가 손익으로 됐었죠. 집합손익 20원. 쭉.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집에 가서 다시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다음에 이 당기순이익이 차변으로 넘어오면서 20원하고 대변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면 일단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 중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배당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이익준비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법정 적립금으로 갈 수도 있고 임의적립금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로 들어온다?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눠주더라도 이익잉여금 총액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얘들 다 이익잉여금의 구성 항목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예요? 우리 가끔 미팅이나 요새 미팅 안 하죠. 어쨌든 미팅하면 조금 킹카가 나면 찜하죠. 그래요. 찜하고 너 손대지 마. 그죠?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군침 당기는 놈들이 누구예요? 주주가 자꾸 뭐 해달래요? 배당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익잉여금은 장사에서 남은 거니까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써도 되는데 군침을 당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 김치국물 마시지 마. 이건 이런 용도로 찜해놨어. 야는 이런 정도로 찜해놨어. 다 찜을 해놓은 거예요. 명목적으로만 돈 이만큼 벌었는데
자, 요건 요렇게 쓸게요. 얘는 요렇게 쓸게요. 얘는 요렇게 쓸 거니까 굶짐 삼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찜해놨다 이거지. 자, 일단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 여기로 들어온다. 자, 여기로 들어왔다. 그러면 작년에 남아있던 이익잉여, 처분전 이익잉여금하고 합해가지고 얘가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어떻게 처분하기로 했느냐? 이익준비금에 전입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빼줘야 되겠죠. 얘를 줄여주고 처분전 줄여주고 대변에 이익준비금 내지는 법정적립금이다. 그럼 법정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 야가 대변에 있던 친구가 차변을 오면서 줄면서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더라도 이익잉여금 총액인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예를 들어 지금 상당히 헷갈린데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은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대차대조표는. 근데 내가 어떻게 썼냐?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렇게 썼어요. 자, 그 이유는 다시 조금 더 알려주고요. 자, 이렇게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에 다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기재가 됐었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현재 아직 양식이 안 바뀌었는데요. 대차대조표에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다 처분 이렇게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 네 받아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기재돼서 요 금액이 나와요. 요 금액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처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자, 요 당시 주식을 갖고 있는 친구가 요 회계연도에 발생된 이익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은 누가 들고 가야 돼? 어떤 주주가? 요때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가 그 이익을 따먹어야 돼요.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 생기면 이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익이 생기면은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주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요? 주주요. 그런데 주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처분하자 저렇게 처분하자 해야 되죠. 그래요.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을 언제 하느냐면 이 시점에서요. 요때가 언제냐?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모여서 야 이만큼 이익 났는데 우리 이만큼 들고 가고 나머지는 여기다 쌓고 저기다 쌓고 어쩌고 저쩌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 시점에 주주가 들고 갈 권리가 있는데 이 최종적으로 이 결산 내지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권한이 언제 발생된다? 요 주총이 끝난 시점에 주주들이 모여서 땅땅땅 두드리는 시점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이익잉여금을 찢어갈 수 있는 권한이 그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잉여금을 언제 처분한다? 요때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요. 근데 작년까지는 요때 회계 처리를 하자 그냥. 왜? 요때 주주들이 갖고 있었던 주주들이 이 이익을 들고 갈 권리가 있으니까 요때 그냥 회계 처리하자 했었어요. 그런데 야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들고 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언제 다시 이 시점으로 옮겼어요. 이 시점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12월 31일 날은 처분하기 전에 아직 처분 안 했죠. 언제 처분해? 이때 처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금액이 기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 이익잉여금의 최종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다? 그 다음 회계연도 초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전에는 처분할 수가 없다. 작년까지는 이때 처분하고 남은 거는 차기 2월이다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는 사실은 언제 처분하자? 요 시점에 처분하자. 요 시점에 처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제는 요 시점에 기재되는 금액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것만 좀 잘 기억하세요. 언제 처분한다?
그 다음 회계연도 초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차 대주표에 기재되는 저 금액은 처분전이다. 처분전. 여러분들이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런 처분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뭐 이익준비금 다시 402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뭐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그럼 어디서 꺼내 쓰는 거예요? 여기서 꺼내가지고 나중에 적립하는 거예요. 어쨌든 회계 처리는 이거 줄여주고 이거 늘려주고요. 그죠? 그렇게 처리하면 모든 적립금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임의 적립금을 보죠. 자, 주주총에서 감채 적립금과 향후 사옥 신축을 위해서 200만 원의 사옥 신축 적립금을 적립하기로 결의를 했대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은 다 뭐에 속하냐면은 임의 적립금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걸 적립하기로 했다. 그럼 어디서? 요걸 줄여주고 요걸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차변에 처분전 이익잉여금 250만 원을 빼주고요. 대변에는 감채 적립금 50만 원, 또 사옥 신축 적립금 200만 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발행사채 중 200만 원을 수표 발행해서 상환했대요. 그런데 기적립된 감채 적립금의 잔액은 150만 원이 있대요. 자, 감채,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따로 적립하는 게 15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발행사채 중 200만 원 수표를 발행해서 상환했다. 자, 일단 수표 발행했대요. 분개해봐요. 차변에, 대변에, 수표니까 경자예금 얼마? 200만 원이에요? 얼마짜리? 200만 원 갚았죠? 자, 뭘 갚았어요? 왜 200만 원 나갔어요? 사채 갚았죠. 차변에. 그런데 문제 보니까 감채적립금이 남아 있었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감채적립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처리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무슨 적립금이다? 적극적 적립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 봐요. 자, 적극적 적립금은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인데 본래의 적립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적립금으로 적립될 수밖에 없다.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감채 적립금이 어디 있어요? 잔액은 이익잉여금의 종류가 대변이 있죠. 그냥 남아있는 거야. 부채를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는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채 적립금을 이쪽으로 빼고 뭐 다른 적립금으로 따로 적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달성해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소극적 적립금으로 가보죠. 소극적 적립금. 예제 7번을 봐요. 자, 기억, 주주총에서 평균적인 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 평균 적립금 100만 원을 적립하기로 결의했다. 자, 배당 평균 적립금을 적립했다. 그럼 어디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하죠. 얼마였어요? 100만. 뭘로? 평균적인 배당 유지, 그러니까 뭐 배당 유지 적립금. 아무거나 써도 돼요. 내지는 배당 평균 적립금 100만 처리했어요. 자, 처리하고 난 다음에 2번째 결산 시 이익잉여금이 부족해서 기적립한 배당 평균 적립금을 재원으로 현금 배당을 줬다. 자, 그럼 현금 배당을 줬다. 그러면 대변 어떻게 해요? 현금 줬다. 뭐 갖고? 이익 배당은 어쨌든 이익잉여금 갖고 주는 거죠. 근데 이익잉여금 배당 평균 적립금이 뭐다? 야 자체가 뭐예요? 이익잉여금인가? 여기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목적을 달성하니까 집에 가요. 아까는 집에 안 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 적립금은 주로 어떤 목적이다?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때 써먹는 거다.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나타나.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쭉 했고요. 자, 예제 8번에 보시면은 예제 8번에 자, 주 로이즈의 정기말 이익잉여금 잔액은 40만 원이다. 자, 주 로이즈의 전기말 작년에 넘어온 게 얼마다고요? 40만 원이 넘어왔대요. 이익잉여금 잔액 40만 원이 넘어왔는데 2002년 12월 31일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30만 원이고 이사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3월 2일 날
개최된 주총에서 원한 대로 결의를 했대요. 물음에 답하시오. 2002년 12월 31일 결산시 회계처리를 나타내라. 자, 결산시 회계처리는 이제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주는, 지금 이익잉여금하고 관계된 거니까 그 부분만 포커스로 해서 보는 거죠. 자, 작년에 얼마를 갖고 넘어왔대요? 이익잉여금 총액이 40만 원 갖고 넘어 40만 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다 여기로 보고요. 자, 이 친구들이 자, 올해 어떤 일이 있었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이 발생했다. 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밀하게 해서는 자,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원래 이익이니까 대변이 있죠. 얘를 없애려니까 차변에 나온 차변에 당기순이익 얼마? 30만 원. 자, 이래놓고 여기다가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40만 원 있었으니까 야도 같이 다 처분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넘어온 게 40만 원이 정기 2월로 했죠. 그러니까 정기에 넘어온 게 정기 2월 이익잉여금 40만 원 합쳐가지고 처분전 이익잉여금 70만 원 이렇게 사실은 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걸 생략들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요걸 생략들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만 그렇다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서는 사실은 작년에 안 쓴 거 올해 거 합쳐가지고 아직 처분전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결산시효계치를 나타냈고요. 보니까 그러고 지금 이사회 결의로 이렇게 처분하겠습니다 한 거 있죠. 그거는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배당금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죠. 언제 처분하는데 권한이 생긴다? 주총 끝난 다음에, 즉 이 문제 지금 3월 2일 날 주총 열렸다고 그러니까 그건 3월 2일 이후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12월 30일 날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3월 2일 주총 회계 처리시. 그럼 주총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총에서는 차변, 대변은 그 사실은 처분전이 넘어와야 되겠죠. 자, 근데 뭐 주기로 했다? 현금 배당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결정 났다고 바로 줘요? 며칠 있다 주죠? 최소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돼. 미지급 배당금 얼마? 10만 원. 아직 안 줬다. 그 다음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얼마? 5만 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얼마? 만 원. 사업확정적립금 8만 원. 자, 그래서 야들 다 합계가 얼마냐? 24만 원이야? 24만 원. 자, 사실은 이 24만 원을 다 처분하고 났어요. 자,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원래 얼마 있어서 70만 원인데 다 처분하고 나니까 사실 요때 가서 차기 이율이 나와야 되는 게 얼마? 지금 나머지가 46만 원 남네요. 이렇게 되는 사실. 다 처분하고 그래도 남는. 근데 요 분계가 언제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시점이다. 주주총회 시점. 자, 3번 2001년 12월 말과 2002년 12월 말 2003년 3월 2일에 이익잉여금 내역을 나타내봐라. 이익잉여금을 내역을 나타내니까 어때요? 2001년 말에 처음에 40만 원 있었죠. 2년도에 30만 원이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70만 원 있고요. 2002년 말에 처분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처분해? 그 다음에 주주총회 끝난 다음에. 자, 주총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는 사실 70만 원 중에 46만 원 뺐으니까 얼마야? 24만 원인가? 24만 원 처분했죠? 24만 원 처분했으면 사실은 46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보세요. 이익준비금은 처분했지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왜? 이익준비금 자체가 뭐다? 이익잉여금의 한 테마란 얘기예요. 그죠? 나간 게 아니에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한 부속이란 말이에요. 쓴 게 아니에요. 거기다 찜 해놓고 옮겨놨을 뿐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처분한 내용들이 그냥 나간 거는 배당만 나갔겠죠. 배당은 밖으로 나가는 거 나머지는 어때요? 다 유보잖아. 이익준비금이나 법정적립금이나 찜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손금의 처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손금은 요거 그대로 반대예요. 반대고 우리가 감자할 때 살펴봤죠? 감자할 때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은 다시 12장으로 가세요. 자, 왜 지금 제가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회계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뒷부분을 이해해야만 앞부분이 이해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결산 과정을 이해해야만 사실은 요 지금 이익잉여금 파트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산이 다 완벽하게 끝나야 되는데 어쨌든 10장의 자본에서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10장하고 나머지 결산 과정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자, 49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그래서 493페이지를 좀 먼저 좀 보죠. 493페이지. 자, 493페이지 그 양식이 하나 나오죠. 양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목에서 1번 처분 전 이익잉여금. 그죠? 어디서 많이 듣던 친구죠. 어떤 친구예요? 네? 여기서 봐요. 여기서 어떤 친구예요? 맨 마지막 이익잉여금의 제일 막내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1번 타자로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지금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공부하는데요. 자, 이거 우리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 안 돼? 이익준비금. 안 되죠. 또 법정적립금. 법에서 정해놨어. 이거는 주총에서 야 이렇게 찜 하고 적어놨어. 얘네는 지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누구만 처분할 수 있어, 사실은. 맨 마지막 막내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옛날 규정으로 하면 차기 2월 이익잉여금만 지 맘대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뭐 하는 거다? 이 이익잉여금 전체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뭐? 마지막에 있는 차기, 옛날 규정으로 한다면 차기 2월 이익, 내지는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예요. 왜? 이걸 처분 전이니까 이걸 처분하겠지. 이건 처분하는 것 아니다? 아니에요. 처분의 결과 이게 증감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해서 이 이익잉여금 전체를 하는 게 아니다.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처분 전 이익잉여금 잔액만 한다. 그리고 자, 제목을 보니까 처분 전 이익잉여금 해놓고 1번 정기 2월. 작년에 넘어온 거네요. 그죠? 작년에 넘어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변경 누적효과 정기 오류 수정 손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요걸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어쨌든 작년에 잘못한 거 기타 등등을 여기서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3번, 2번, 3번이 그렇고요. 4번에 보니까 중간 배당, 중간중간에 한번 배당을 해갔대요. 쓴 거죠. 이미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단기, 순, 손익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 순. 자, 그러니까 사실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초급액에서는 사실 안 다루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넣어놨거든요. 익숙해지라고. 자, 2번, 3번, 4번 일단 보지 말고. 자, 1번 정기 2월하고 즉 작년에 넘어왔던 거하고 올해 발생된 이익은 어떻게? 처분 전 이익잉여금 그랬죠? 그 합계치가 뭐다?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단기 순이익이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가는데 사실은 전기에 넘어온 것도 합쳐서 처분 전으로 갑니다 하고 분개를 해줬죠. 다른 책들에서 많이 생략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죠. 기억 안 나요? 정신없어요? 자, 그래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40만 원 넘어왔다. 올해 30만 원 이익 발생했다. 그럼 내가 처분 가능한 게 얼마요?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처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제 처분하자? 3월 2일 날 처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의 1번 타자 처분 전 이익잉여금하고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현재 대차대조표 양식에 의하면 차기 2월 이익잉여금 내지는 처분 전 이익잉여금하고 그 1번 숫자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직 처분 안 했잖아. 언제 처분해? 내년 3월 달에 2월 말에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번을 보죠. 2번 임의 적립금 등의 이익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쌓아놨잖아. 이런 것들. 쌓아놨는데 손해가 났어. 내지는 꼭 써야 될 때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가지고 너 컴백. 이거 처분할래.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쌓아놨던 거를 다시, 야, 일로 다시 돌아와. 나 처분할래. 이런 게 뭐다? 옛날에 쌓아놨던 걸 그걸 깨서 내가 쓰겠다. 그게 뭐? 이입이다, 이입.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 다시 컴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처분 가능한 거하고 다시 컴백 시킨 거 합계가 뭐예요? 처분 가능한 거죠. 처분 가능한 거. 거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처분하면 되죠. 신나게. 1번, 이익 준비금. 2번, 기타 법정 적립금. 3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 4번, 배당금, 임의적립금, 기타 등등을 다 처분하고 남으니까 뭐예요? 차기 이월이 되는 게 차기. 자, 처분하기 전에는 차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마지막 테마인 차기 2월 이익잉여금하고 대차대조표의 마지막 테마인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동일했어요. 그런데 시점이 이제 처분하라 말라? 못한다고 그랬죠. 못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갈 금액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처분 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에서도 어떻게? 처분 전에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이게 왁구가 맞는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년까지는 이거하고 맨 마지막 차기 이거하고 동일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야하고 뭐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1번 타자하고 동일하다. 1번 타자.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시면 되고 양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되고 분계는 요 결산하고 관계된 분계만 하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처분 전으로 넘어가는 분계만 하면 되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분계는 언제 한다? 그 다음 회계년도에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요런 게 들어가야 돼. 안건이란 얘기예요. 아직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내년에 이거 참 내년 이사회 추주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 같은 걸 볼 때 아직 확정이 안 된 건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공포가 안 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국회에서 끝난 거는 딱지가 떨어지죠. 무슨 법률.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건 무슨 법률 그렇게 나오죠. 한번 봐봐요. 관심 있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게 다 우리의 공부 대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된 거야 안 된 게 사실은. 내년 주총 때 결정할 건데 지금 미리 만들어서 주총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허락되면 바로 이대로 깨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다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 이익이 남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되고요. 아니면 결손금이 돼요. 결손금. 자, 그런데 그게 별개의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이익 난 회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이 난 회사는 결손금 처리. 이익은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결손은 떼워야 되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결손금 처리가 되는 거고 이익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95페이지 양식을 좀 보죠. 자, 처리전 결손금 해놓고 작년에 넘어온 거에다가 아까랑 똑같아요. 회계 변경 누주가가 전기오류 수정손이 중간 배당 5번 단기 순손이. 역시 아까하고 양식이 똑같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결손이 났으니까 2번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결손금은 처리해야 되는데 뭐 갖고 처리할 거냐? 보니까 1번 임의적립금 200, 2번 기타 법정적립금 200. 옛날에 쌓아놨던 거 어떻게 해요? 다 컴백시켜서 쓰겠다는 거예요. 다 썼는데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데웠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겨야지 뭐. 그래서 차기 2월 결손금 이렇게 결손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9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49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때 각종 적립금 중 어떤 것을 먼저 이입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계좌는 역순대로 이입한다. 그래서 보니까 495페이지에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요 순으로 컴백시켜라. 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자본의 역순으로 꺼내 써라. 외울 거 없죠. 자본의 역순을 생각하면 돼요. 정머리가 안 된다. 임기, 이자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특히 객관식. 이 순서가 자주 나죠. 그런데 그 순서는 외울 것도 없어. 왜? 우리가 자본의 순서를 알면 이거의 정반대 순서예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꺼내 써라. 이런 순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가 해서 쭉 나오는데, 역시 이미 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장 잠깐 가보세요. 물론 10장에서 조금 할 게 남아있고요. 13장 가보시면은, 13장, 519페이지, 519페이지 가면요. 회계의 순환과정 해놓고 종합해놨죠. 자, 거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진짜 종합이에요. 그래서, 자, 회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출자했다, 상품 사왔다, 뭐, 비품 샀다, 어쩌고 사가지고, 그게 말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의 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작성해보는 문제를, 한 문제를 종합 문제로 넣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은, 시간이 좀 별로 없으신 분은 한 2박 3일, 내지 3박 4일이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대형 문제예요. 왜? 옮겨 적다 보면 자꾸 까먹고 실수하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한 번은 풀어주세요. 여러 번은 풀지 말고 꼭 한 번은 풀어줘. 제발. 이거 한 번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충만해져. 별거 아니구만. 그냥 풀면 되는 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항상 그대 먼 곳이에요. 항상 회계가 어려워. 왜?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봤으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게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걸 한번 해본 사람은 당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절차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2장까지 내용을 완전 종합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커요, 문제가. 문제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장에 쓴다고 생각하면 그게 돼요. 그게 되니까 학생들은 시간이 낮에 좀 있으신 분은 아침 도서관에 가자마자 풀어요. 그래야 잘하면 집에 갈 때 끝날지 모르겠어. 근데 옮기는 과정이 귀찮다고 그냥 눈으로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꼭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꼭 뭐 해보자? 반드시 여러분 손을 해주세요. 그러면 회계하기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시 10장으로 돌아가세요.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만 정리하면 다 끝나요. 자, 그래서 10장 어디로 돌아가느냐? 408페이지로 돌아가요. 408페이지. 자,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자본 쪽만 한 번 더 써봐요. 자본 쪽만. 자, 대차 대조표에서 자본 쪽만 확대해서 써보자. 자, 1번이 뭐다? 자본 금이 되고요. 2번이 자본 잉여금이 되고요. 3번이 이익 잉여금이 되고요. 4번이 자본 조정.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놓고요. 자, 408페이지 보시면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자,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지급 형태에 따라 굵은 것만 보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지급 시기에 따라서 결산 배당과 중간 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배당 기준일, 배당 결의일, 배당 지급일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아까 3월 2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월 15일이라고 가정하죠. 자, 첫 번째 배당 기준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해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이 당시 주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1월 1일에 한번 꼭 보세요. 내년 1월 1일은 아닐 테고 내년 1월 한 2일이나 2일날 하려나? 2일 아니면 내년 5월일 거예요. 1월 2일 아니면 1월 5일날 신문을 보세요. 신문 쪽에서 어디를 보시느냐? 주식란을 보세요. 주식란을 보시면 거의 한결같이 한 80% 정도가 배당락 이런 게 있어요. 배당락. 배당이 락이 뭐야? 떨어질 낙자예요. 배당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요때 주식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쯤에 주가가 빠져서 그 다음날에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회계학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할 때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요 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이 배당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다?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주총 시점. 그리고 배당을 주는 시점은 요 시점이다. 그 다음에 며칠 더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요 배당 기준이 요 시점이 배당 기준이래요. 배당 기준이라는 회계 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배당을 지급할 권리 내지 의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다? 주총 시점인 게 아니에요. 며칠 있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배당 지급하는 건 다른 날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배당 결의일, 배당 지급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배당 기준일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당 결의일, 주주총회 이 시점에 회계 처리한다. 그러나 안 준 거니까 미지급으로 들어간다. 준 날에 미지급 깨서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현금 배당,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자, 배당 기준일 보죠. 회계 처리 없다. 배당 결의일, 주총 시점이 어떻게 해요? 현금 배당 줄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니까 대변에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가 되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러니까 부채.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되고요. 그 미지급 배당금은 어디서 떼서 준다?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배당 지급일은 어떻게 돼요? 대변에 현금 주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주는 거지. 이렇게 회계 처리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보죠.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 한번 읽어봐요. 기업이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409페이지예요. 자,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자, 지금 사실 배당을 주는데 물론 이익잉여금에서 1, 2, 3, 네 번째에서 주는 거예요.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깨서 주는데 자, 원래 현금으로 줬다 그럼 뭐가 빠져나가요?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주식으로 줬다 그 얘기는 주식으로 줬다 그러면 얘가 주는 대신에 동시에 뭐가 늘어요? 자본금이 느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줄고 그 금액이 어디로 가는겨? 일로 가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그죠?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줄고 그 대신 자본금이 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총액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주주 거. 자, 그럼 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줄여주고 얘 늘려주면 되죠. 그죠? 주식 배당에. 그런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있던 걸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뭐 줬어요? 종이 쪽지 몇 장 줬죠? 자, 지금 이쪽에 1,000원짜리가 몇 장 있네요? 이쪽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자, 이쪽 주머니에다 넣었어. 배부르지. 돈 들어왔으니까. 기분 좋지. 기분 좋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쪽에다 넣었어. 돈 들어왔죠? 기분 좋아요? 자산이 증가했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말로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하네요? 안 할 거예요. 왜? 지 자산에 변화가 없어. 왜? 이게 어차피 지 건데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쪽 주머니에다 넣어놨다 이게. 그 차이고요. 그러나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요거 줄여주고 요거 늘려주면 되죠.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역시 배당 기준일에는 회계 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당 결의일에는 자, 처분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깨서 주는 거다. 그런데 대변을 보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렇게 놨어요. 자, 지금 야가 줄고 그 대신 뭐가 는다? 자본금이 늘어야 돼. 근데 주식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자본금이 늘어 안 늘어? 왜?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했는데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근데 야는 줄었어. 그죠? 근데 야는 아직 갈 입장이 못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는 다 어디로 보낸다? 여기로 가야지. 가기 끌적지근한 친구들은 다 어디로? 자본 조정으로 일단 갔다가 어떻게 주식을 주면서 비로소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엄밀하게 따져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 주식을 주기 전에는 임시계죠, 임시계죠. 자, 그래서 그걸 주식 배당액을 바로 자본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밑에 설명을 써놨고요. 자, 중간 배당.
자, 결산,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 이제 결산 배당에 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결산 배당은 12월 30일을 끝나고 3월 1일 날 주는 게 이제 결산 배당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 배당을 보통 4번 줘요. 4번 주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안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사실은 거의 투기장화 됐어요. 투기장화. 자, 주식에 투자해서 그 돈으로 평생 뭐 먹고 산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 1년에 4번씩 주니까 자, 이자를 받아 먹을 거냐, 배당금을 받아 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투자자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줘. 한 번 주면서도 집꼬리가 아니라 목이 눈물 맞춤 주죠. 왜? 삼성전자에서 10% 주식 배당, 현금 배당 결의했습니다 하고 엄청나게 신문을 내요. 삼성전자에서 10% 배당 준대요. 어우, 기분 좋죠. 지금 삼성전자 얼마요? 한 50만원 갔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 47만원 받는데 10% 준대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어때요? 47만원짜리인데 10%면 47,000원. 무지하게 주는구만. 너 얼마? 500원. 뭐에 10%? 백년에 10%. 500원 줘. 47만원에 500원. 누가 한번 나눠봐. 몇 프로 되나? 이러고 뭐 주식이 투기장화 돼서는 안 되니 어쩌겠는데 이러고 선전은 무지하게 해요. 10% 배당. 말이 돼야 안 돼요. 몇 프로예요? 47만원에 10%가 47,000원. 1%가 4,700원. 0.1%가 470원. 0.1% 정도 되네. 0.1% 주면서 10% 준다고 큰 소리 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시가 배당으로 앞으로는 도입할 거예요. 앞으로 도입하고 배당도 1년에 한 번 주니까 배당하고는 의사결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많이 주자. 많이 줘서 이자를 받아 먹을래 주식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 왜?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자본시장이 사는 거예요. 왜? 자본시장의 꽃은 증권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증권시장이 발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증권시장이 발달하려면 안정적인 투기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자금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당을 여러 번에 나눠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중간배당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중간배당. 자, 그래서 중간배당을 보니까 보나마나 중간에 한번 주는 거네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중간배당 상법 규정에서 연일에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영업연도 중에 한 번에 한해서 현금 배당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은 뭐만 줘요? 주식 배당은 안 돼. 현금으로만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이. 자, 그리고 그러나 결산 배당과 달리 주식 배당은 주식 배당을 할 수 없고 현금 배당만 가능하고 중간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하고 있다. 자,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 4월 달에 중간 배당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익이 확정돼야 안 돼요. 요 기간 동안에. 안 되죠.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이익잉여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 시점에 들고 있던 것을 한도로. 왜? 이때 거는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안 났으니까 다 끝난 납을 줄 거고, 어쨌든 중간 배당을 줄 때는 직전 회계연도 말에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주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예제 1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데, 무상증자. 자, 읽어보니까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 등을 배당 불가능한 법적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주주한테 주식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지금 무상증자죠. 무상증자니까 자, 배당으로 줄 수 없는 거, 배당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은 절대 배당으로 못 준다고 그랬죠. 용도를 아예 딱 픽스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요렇게 주는 게 뭐다? 그게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 총액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단지 뭐만 늘어나? 얘가 줄고 야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 다음 테마가 뭐냐면은 주식배당을 안 써놨나요? 그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주식배당은 뭐예요? 여기서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을 현금의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 어떻게? 이쪽으로 넣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 자, 그 다음에 그 411페이지 보시면은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이라고도 한다. 지금 삼성전자가 47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 의하면은, 자, 주식의 거래 단위는 몇 주다? 10주씩 한꺼번에 거래해야 돼요. 한 주씩은 거래를 못 하고요. 주식의 거래 단위가 몇 주다? 10주.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사고 팔려면 적어도 얼마의 돈이 있어야 돼? 470만 원. 거기다 거래세, 기타 등등 하면 약 500의 돈이 있어야 한번 사고 팔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난 아니고, 여러분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특히 학생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500만 원이 있어. 이 주식 한번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나누자. 지금 액면이 5천 원인데 이걸 10개로 나누자. 10개. 그러면 몇 주로? 한 주당 47,000원짜리로 나누는 거예요.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거래하려면 얼마 있으면 돼요? 47만 원 있으면 돼요. 그럼 학생들은 알바 한 두 타임만 뛰면 한번 사고 팔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단순히 액면은 n분의 1로 되는 거고요. 수는 곱하기 n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만 나누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자, 그게 액면 분할 내지는 주식 분할 이렇게 해결돼요. 자, 액면 분할은 그러니까 어떠한 영향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여기는. 발행자 입장에서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무 영향이 없다. 다만 개수는 늘어나고 한 개당 단가는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회계 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만 하면 돼? 주석으로 기재만 하면 돼. 발행 주식 수익 마침 늘었다. 액면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여기서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 즉 법정정리금, 법으로 배당이 불가능하게 처리된 준비금을 갖다가 자본 전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무상증자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죠. 무상증자. 자, 증자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이걸 재원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얘만 줄이고 얘 늘려주면 돼요. 그 대신 발행 주식 수가 늘었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 높인 내 거를 이쪽에다 옮겨놨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이제 내가 들고 있던 주식 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늘었죠. 왜? 이렇게 오면서 주식을 주는 거예요. 늘으니까 어떻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늘어요. 그런데 내가 최초의 투자 금액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회계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회계 처리 안 했죠? 투자자 입장에서 왜? 어차피 다 내 거니까. 회계 처리 안 하니까 내가 최초에 투자한 금액은 픽스가 돼? 있다. 픽스가 돼 있는데 그 대신 뭐가 변했어요? 주식 수가 변했죠? 그럼 한 주당 단가가 변하겠죠. 그것만 빼라고.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배당도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다. 오다 보니까 역시 회계 처리 한다, 안 한다? 어차피 내 거에서 바꿔줘. 이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배당 역시 회계 처리 안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회계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최초 투자금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런데 뭐가 변했다? 내가 주식을 더 받았으니까 N이 증가했다는 얘기, 주식수가. 그러면 한 개당 단가만 조정해 주면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이 411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맨 밑에 박스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식에서는 아주 상당히 자주 나겠죠. 또 2차에서도 충분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 시험에서 한번 2차에서 났어요. 요 주식배당, 무상증자, 그 다음에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요 관계를 세 개를 동시에 주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래 이런 식으로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의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가시면 자본 조정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자본 조정 항목 보면은 이 자본 조정 항목은 이런 친구들로 처리하기가 아주 애매한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아주 껄쩍지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겨나와야 돼. 왜? 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조금 초급에게서는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본 조정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자, 그 친구들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언제 여기 들어올 거냐는 얘기.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들어오고 여기서 언제 빠져나갈 거냐.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어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이 발행될 때 액면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 미달하는 부분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이익 중에 이익은 다 어디로? 자본, 잉여금, 손실은 다 자본, 조정. 그래서 감자차익 어디로 가요? 자본, 잉여금으로 가. 감자차손, 자본 조정으로 와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어디로 가요? 자본, 잉여금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어디로 가요? 자본, 조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은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손실 다 자본, 조정. 이익은 다 자본, 잉여금으로 가요.